Hey, you drop the beat. 으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쓴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나처럼 교대 근무를 한다면 낮과 밤을 뒤집어가며 시간을 판다. 물론 이 경우에는 시간만 파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도 파는 거라 값을 더 쳐줘야 한다만 쨌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통장에 돈만 남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시간도 미래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한 달 동안 일했고 월급을 받았고 전부 소비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간을 팔아야 한다. 돈은 벌었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다. 열심히 일했고 소득도 늘었는데 선택권은 그대로다. 우리 인생은 그대로다. 돈을 벌어도 삶이 안 바뀌는 이유다. 그래서 자금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다. 내가 노동에 사용한 시간을 소비로 전부 지우지 않고 자산의 형태로 미래에 남기는 일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돈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소비 지출은 현명하게 통제하고 투자 지출은 늘려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그러고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내가 씨부렁대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나의 주장이니까 반박시 다 그대의 말이 정답이옵사오니 무조건 환영 웰컴. 자, 스근하게 들어가보자. 인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물건은 망가지면 다시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오늘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진다. 결국 인간의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이렇다. 그러니 현대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란 자신의 온전한 시간과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로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에는 시간을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한다. 그렇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원수 같은 그 샹노무 십자습 그놈이 맞다. 돈. 돈이 있으면 직접 해야 했던 원치 않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아프면 언제든 일을 쉴 수 있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돈 때문에 골머리 썩힐 필요 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 내 취향껏, 성향껏, 소신껏 살 수 있다. 즉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돈이 시간을 직접 만들어낸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일정 수준까지는 돈이 많을수록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도 넓어진다. 물론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효용의 차이는 미미해지겠다만 이미 충분한 자유와 안전이 확보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자유보다는 편의와 사치의 차이일 테다. 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돈의 부족은, 돈의 결핍은 삶의 선택을 직접 제한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출근, 쉬고 싶어도 생활비 때문에 출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돈 때문에 미루니. 그러니 내 시간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사용하려면 어쨌든 이 돈이라는 상놈의 십자석을 모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십자석을 어찌 벌 수 있을지 생각하노라면 그대의 답은 무엇이옵나이까? 내 답은 이러하다. 본질은 가치 교환이다.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간 교환형이다. 일명 서민형. 내 시간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방식이다. 내가 직접 시간을 들여 일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서민의 방식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 방식으로 돈을 번다. 시간 교환형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도 멈춘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오래 일하거나 내 시간당 가치를 높여야 한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전문성을 높이고 승진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결국 시간당 교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싸움이다. 전문직의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이 직접 일한 시간과 소득이 연결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간 교환형이다. 시간의 가격이 높은 것이지 시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물론 의사, 연예인처럼 압도적으로 많이 벌면 장땡이긴 해. 두 번째는 시스템형, 쉽게 말하면 자동산형형이다. 만들어둔 구조나 자산이 반복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사업가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자는 그 시스템이라는 버스에 올라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이 시스템형의 포인트 넘버원 핵심, 뉴클리어 허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시간 초월. 시스템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하며 강력한 방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과 내 노동시간을 분리하는 것이다. 내가 1시간 일해야만 1시간분의 소득이 생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투자,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처럼 미리 만들어둔 구조가 내 시간과 무관하게 가치를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론상 100% 시간 초월도 가능할지오니 일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상품은 팔릴 수 있다. 기업은 영업을 계속하고 자산은 가치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소득이 개인의 노동시간과 완전히 1대1로 묶이지 않는 게 넘버원 포인트 뉴클리어 허트라는 말이랬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띵동 등장하는 블라인드 스팟, 시간도 초월하는 그 쌈뽕한 시스템이 자동 사냥이었다. 그 말은 즉 그 안에서 사냥을 해주는 아주 친절하고 고마운 누군가가 있다는 말일 터인데 그게 도대체 누구일꼬 하니 그것은 바로 시간 교환형 인간. 맞다, 아주 그러하고 그러하다. 그대와 내 얘기다. 하하하하하. 우리는 회사가 만든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든다.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회사는 우리의 시간과 노동을 사용해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중 일부를 임금으로 돌려준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팔아 사냥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회사는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노동자는 필요한 노동을 제공한다. 정상적인 가치 교환이다. 하지만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시스템 안에서만 사냥할 것인가? 여기서 좀 그시기한 건 직장에서 일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직장에서 번 돈을 전부 소비하고 자신을 위한 자산이나 시스템을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 이번 한 달 판매, 통장 충전, 곧바로 탕진, 텅장, 다음 한 달 재판매. 이 판충탕이 계속되면 소득이 있어도 노동 의존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열심히 일했고 소득도 늘었는데 내 삶의 선택권은 그대로다. 우리 인생은 그대로다. 돈을 벌어도 삶이 안 바뀌는 이유다. 이 개같은 구조를 끊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당장 뛰쳐나오라는 뜻이 아니다. 그 안에서 현금을 만들되 동시에 우리 각자만의 체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로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소극적 탈출. 시간 교환형 소득 구조 자체는 유지하되 노동에 팔아제낀 내 시간을 자산의 형태로 전환해 보존하는 것이다. 시간을 노동에 사용한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 돈을 다 써제껴 버리지 않고 자산으로 바꾼다. 시간이 노동이 되고 노동이 돈이 되고 여기서 띵동 등장하는 갈림길. 그 돈을 소비했으면 시간은 한 줌 모래보다도 작게 증발하는 거고 투자했으면 그 시간은 보존되며 나중엔 새로운 시간을 벌어주기까지 한다. 우린 당연하게도 후자를 골라야 하고 물론 영리하고 현명한 그대는 다 이해했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강렬하게 당신의 뇌리에 때려박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A pitch story. 팀원 A와 B는 복숭아 농장에서 복숭아 따는 일을 한다. 대가는 복숭아로 받는다. A는 매달 받은 복숭아를 야무지게 다 먹어 치운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농장으로 가서 일하고 농장 주님으로부터 복숭아 님을 하사받는다. 먹고 일하고 받고 다시 먹는다. 반면 B는 음흉한 휴먼놈이다. 받은 복숭아를 먹은 뒤 씨앗을 버리지 않고 집 앞 텃밭에 심는다. 매달 복숭아 씨앗 님을 심고 야무지게 기른다. 텃밭이 부족해 더 큰 땅도 산다. 그렇게 5 years later 영리하고 현명한 당신은 이 피치 휴먼 스토리의 결말을 바로 예상했을 거다. A는 여전히 농장 주님으로부터 복숭아 님을 다달이 하사받고 있다. 반면 B에게는 자기만의 복숭아 농장이 생겼다. 이는 애진혁에 때려치우고 자기 농장을 관리 중이다. 물론 직접 복숭아를 따는 건 아니다. 자신이 아닌 뉴 휴먼 A 프라임을 고용해 관리하는 중이다. B는 결국 어여쁘고 참한 마누라도 만나고 오래오래 꿀 빨면서 평안히 잘 살다 가셨다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또다시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켜보자. 물론 현실의 투자는 복숭아 씨앗처럼 심는다고 무조건 자라지는 않는다.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도 있고 잘못된 자산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면 노동의 결과를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다. 아주 당연하게도 이 세상은 한 가지 법칙이 있다. No nail 먹, 바로 날로 먹을 수 없다는 것. 복숭아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사람 고용하고 이래저래 공부하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않으시겠사옵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자산을 모아간다면 내가 과거에 사용한 노동시간은 자산이 되어 미래의 나를 도울지어니. 내 뜻대로 사는 나의 온전한 진짜 삶을 바란다면 우리는 복숭아라는 돈을 자산이라는 내 땅에 잘 모으고 관리해야 한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노동에 사용한 시간을 자산의 형태로 보존하는 행위다. 하지만 투자만으로는 속도가 성에 안 찰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두 번째 탈출 방식 진행시켜
특히 원금이 작은 초기에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적인 수익액은 작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시간 교환형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름하여 적극적 탈출. 나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일 수도 있고 지식재산이나 컨텐츠, 라이선스처럼 한 번 만든 가치가 반복해서 사용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직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잘못 만들면 돈과 시간만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그것은 시간 교환형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확장성과 기대값에 한계가 없다는 점이 디퍼런트 하라는 게 포인트다. 내 전략은 사업과 투자의 병행이다. 사업을 통해 원금을 크게 공급하고 그 돈을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옮긴다. 사업은 원금 공급 장치이고 투자는 복리 증식 장치다. 자, 각설하고 정리하자면 소극적 탈출은 노동에 쓴 시간을 자산의 형태로 보존하는 것, 적극적 탈출은 나를 위한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것. 그러니 당신과 나 같은 서민은 월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스고이 그레이트하게 임포턴트하다. 별거 없다. 자산을 최대한 많이 사 모으기. 자산을 많이 사려면 여윳돈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든지 나가는 돈을 줄이든지. 하지만 월급 암만 많아봐야 남기는 게 없으면 말짱 도르마묵 되니 관건은 현명하게 소비하고 많이 남기는 것. 소비 지출 관리다. 지출은 우선 돈을 어떤 식으로든 쓰는 행위다. 나는 지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소비 지출은 현재의 효용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고, 집에 살고,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물론 소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즐거움도 누려야 한다. 돈을 모으기 위해 현재의 삶 전체를 희생한다면 그것은 버거슨 허드슨 본말 전도. 우리는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다만 소비 지출이라고 전부 같은 게 아니다. 소비 지출 중에도 투자 지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다. 건강을 지키는 식사와 운동, 능력을 키우는 교육,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처럼 미래의 건강과 생산성, 선택권 등 더 발전한 나를 만드는 데 드는 지출이다. 줄여야 하는 것은 소비 자체가 아니라 남는 게 없는 소비다. 특히 만족도는 높은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소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편의 때문에 계속 커지는 소비, 이런 소비는 통제해야 한다. 반면 투자 지출은 투자하는데, 다시 말해 자산에 돈을 쓰는 거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소비 지출과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소비 지출은 돈이 사라진다. 투자 지출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자산이라는 다른 형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소비 지출은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 지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물론 그대만 지금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해피하다면 그렇게 쭉 살면 된다. 다만 이거 하나는 하이바에 박아두자. 돈은 그저 한낱 교환수단이 아니라는 것. 눈꼽만치 과장해갖고 돈은 내 수명이다. 소비 지출할 때 내 몇 분, 몇 시간이 함께 쓰이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내가 1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1만원인데 별 생각 없이 5만원을 썼다면 그건 5만원이 아니라 수명 5시간을 쓴 거다. 그러니 소비할 때 내 수명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유념한다면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소비는 단순히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아니다. 내 수명을 지불하는 일이다. 물론 자신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 이 이야기의 일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일 자체가 즐겁고 계속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미와 만족을 느낀다면 노동시간을 무조건 빼앗긴 시간으로 여기지 않을 거다. 하지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하나 번째, 정말 그 일이 순수하게 좋아서 선택한 것인지. 둘 번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후 만족스럽다고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어떠하시옵나이까 라며 마끼아또 오띠야. 그리고 지금 만족스럽더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된다. 건강이 자빠지든 회사가 자빠지든 산업 자체가 자빠지든 지구가 자빠지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직업 만족도와 경제적 선택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일을 좋아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과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삶이 아니다. 일할지 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다. 물론 나는 즐기면서 일하며 돈도 많이 벌 거다. 자, 이제 다 왔다. 좀만 더 힘을 내보자. 심호흡하고. 준비됐나? 들어가자. 어쨌든 핵심은 같다. 내 온전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자금 관리를 잘해야 한다. 자금 관리. 자, 따라해보자. 자금 관리. 하여간 똥꼬집들 말 한 번 들을 게 안 들어요. 팍씨. 또 말하는 거지만 내가 자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 무조건 참아야만 한다. 돈을 위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고 돈 때문에 원하는 선택을 미루고 돈 때문에 가족과 내 시간을 포기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하셨다. 영리하고 현명한 그대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하이바에서 흘러내렸을까봐 압축 요약해주겠다. 집중 단겨소.
의, 인간에게 가정한 소중한 것은 시간.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은 내 시간을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권의 도구. 즉,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선택권을 갖는다는 뜻. 의, 그 돈을 버는 방식에는 두 가지. 시간 교환형, 시스템형.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 교환형인데 수명과 맞바꾼 돈을 다 써제껴 버린다는 게 문제다. 의, 그리고 시간을 보존하는 유형은 두 가지. 시간 팔고 자산화만 하는 소극파, 시스템도 구축하고 자산화도 가능한 적극파. 마지막으로 소비 태도. 우리 같은 서민은 소비 지출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 돈 쓸 때마다 이건 내 수명이다 라는 걸 하이바에 박아놔야 한다. 물론 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고, 자금 관리는 결국 내 수명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번엔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고, 다음 영상에서 나는 실제로 자금 관리를 우회하는지, 특히 소비를 우회하는지 보여줄 테니 보채지 말고 발 닦고 얌전히 흥분하고 기대하며 계셔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